기분 부티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막 안다고 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니도 지금 손 들고 있다. 자, 그러면 저니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 해봤어요? 아세요? 저 ENTJ요. 그래서 저니랑 나랑 잘 맞나봐. 저는 EN 옛날에는 FP였는데 이제는 TP가 됐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런 MBTI 성향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성공을 크게 거둘 수 있는지 손 대는 것마다 약간 이렇게 폭망을 할지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저랑 같다니까요. 그래도 실망하긴 이릅니다. 자, 오늘 이 전문가에게 이러한 재밌는 꿀팁 한번 들어볼게요.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 주린이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이 마음가짐 단단히 잡아주실 심리 전문가 박종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은요 약간 불안한데요. 이 심리 전문가시니까 이 사람의 심리는 이렇구나. 벌써 스캔이 끝나신 거 아닌가 몰라. 되게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랑 얘기할 때 되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근데 정신과 의사들 사람들 마음 읽는 능력이 막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 막 이렇게 그 네. 독심술인가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유, 그건 점쟁이죠. 아, 네. 네. 아, 그러면 막 투자 실패했다고 막 나 한강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도 오세요, 실제로? 사실 그 성공하면 안 오죠. 그러니까. 그 투자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면 다 자만심에 빠져요. 나 보수구나. 주식 쉽네. 인간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주식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날리고 나서 아, 그 기준 2천만 네, 원? 한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전까지는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해요. 한 6개월치 월급을 날리고 나서부터야 이제 심각한 자기 반성에 처음으로. 또 올해는 굉장히 좀 약간 박스권이잖아요. 맞아요,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주식으로 인해서 손실 보고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심한 경우에 주식 우울증까지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 2019년 이전에는 주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두 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코인 어떤 이런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5명 넘으세요. 아니, 하루에 그 정도면 하루에 진짜 5명 많다. 넘으세요. 네. 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 네. 경제, 투자 이런 쪽에서 기술이 3이고 멘탈이 7이다. 네.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야. 자기 멘탈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거 가다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맞는 말이야, 진짜로. 그러면요, 원장님은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을 좀 도와주고 계신 건데 정작 본인은 이전에 좀 약간 흑역사가 예, 제가 2011년부터 주식을 했고 지금 거의 한 10년째 딱 해오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 5, 6년 동안은 제가 제 맘대로 주식을 했어요. 내돈매매하고 묻지마 투자하고 거의 불나방 투자를 했었어요. 하루살이 투자. 그리고 2016년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PBR이 뭔지 PER이 뭔지 재무제표를 한 번도 보지 않고 투자를 했어요. 와, 그것도 용감한데요? 그거는 도박이죠. 아, 그렇죠. 갬블링. 그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때 최저점에서 마이너스 3억 2천까지 3억 2천. 아, 나 진짜 할 말 잃었어. 네. 제가 그때 돈도 날리고 인간관계도 다 잃게 되고 부모랑도 뭐 거의 막 맨날 싸우고 여자친구 친구들 뭐 다 없어지게 되고 직장도 잘리고 정신 차리고 몇 년 지나 보면 남아있는 건 텅 빈 계좌랑 나뿐이에요. 인생 한 몇 년 정도는 통째로 더 없어졌어요. 맞아. 순삭했죠, 순삭. 지옥을 맛봤죠. 그러니까 돈을 잃는다는 게 딴 게 슬픈 게 아니라 시간을 잃는다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그게 그 책 살려주식시오? 네, 제가 살려 주식시오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 흑역사를 부끄럽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주위를 보고 제가 병원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심지어는 애널리스트 분들까지도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다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자기 본업에 있어서는 정말 마스터고 그렇지, 스페셜리스트고 탑 티어 찍은 사람들. 전문가인데 주식을 할 때는 남들 얘기 안 보고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정말 감정 투자하고 있고 불나방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분들의 아픔은 달래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 지금까지 네. 없었어. 정신과에 그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주식 중독에 대해서 저만큼
이거 실패를 해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네. 교수님들 찾아가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주식을 왜 합니까? 주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처럼 훈계를 하니까 맞아. 예, 환자분들이 마음에 상처만 받고 맞아. 그래서 바닥 밑에 지하실 경험하고 한강 고민해본 사람들이 정말 이분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주식 클리닉도 열게 되고 약간 부끄럽지만 책도 쓰게 되고 이렇게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었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렇게 꼭 지옥을 갔다 와야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꼭 몇 억을 잃고 나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를 딱 보시고 타산지덕을 삼고 피해갈 수 있는 네. 어떤 귀한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심리 전문가이시면서 왜 그 주식을 할 때 심리 컨트롤 같은 거를 안 하시고 또는 못 하시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아, 정신과 의사니까 나 멘탈 케어 되지. 나 서울대에서 중독 전공했어. 근데 다른 사람 이름은 객관화가 되는데 이게 내 일이 되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리고 큰 돈이 걸린 상태가 되면 그 욕망의 도파민이 우리 뇌를 마비시켜요. 아 그래? 실제 그래요? 네. 이 도파민이 과잉되면은 전두엽 기능이 원래 상태의 30%밖에 역할을 못 합니다. 오!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아 이게 내 잘못이 아닌 내 거예요? 잘못이 아닐 수 있죠. 결국은 내 잘못이긴 한데 좀 변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하고 몇 억에 투자했을 때 이 어떤 심박동이 똑같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능치기 전날 밤이랑 오늘 하고 내가 심박동이 똑같겠어요? 아니에요. 도파민 때문입니다. 도파민. 누구나 그럼 도파민에 마비되는 어떤 실패의 경험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 남 탓을 하거나 변명을 하면서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한두 번의 실패를 하고 어떤 시그널을 알아차리고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2012년에 실패를 하고 계속 이걸 남 탓하고 시장 탓을 하고 내가 어떤 주식에서 이런 거는 종목 탓이야, 회장 탓이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떨어졌어, 아니면 내가 돈이 모자랐나?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야 네. 제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주식을 할 상태가 아니다. 100점 100패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2년 동안은 운동하고 일기 쓰고 가계부 쓰고 공부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진짜 안 된다. 내가 주식을 정말 하고 싶을 때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조언 듣고 2년 반 동안 정말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재활기간, 숙려기간 통해서 제 어떤 성향을 바꾸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형 투자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셔서 정말 다행이죠. 진짜 다행이네요. 저는 꼭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손실을 보고 이랬을 때 좀 쉬어라. 주식장 어디 가지 않는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해가지고 손실 회복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상승장 따라가야 되는데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런 멘탈로는 어떤 장에서도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렇다. 맞네. 네, 그러니까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돼 있어야 돼요. 2020년에 역대급 맞아. 정말 좋은 장인데 맞아. 이때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몇 프로 못 먹고 빠지고 오히려 고점에 물려가지고 삼성전자 9만 8천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멘탈을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고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 연구할 게 아니라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뭐 리딩방 얻고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단기 투자에 맞는 사람인지 장기 투자에 맞는 사람인지 나는 그냥 돈 예적금 해놓는 장기 투자에 맞다. 아니면은 주식을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들은 ETF를 해야 돼. 이런 걸 알아야지 난 어떤 투자자냐, 난 어떤 소비자냐, 자기 자신의 재무제표부터 짤 줄 알아야 된다. 그 전엔 절대로 주식하면 안 됩니다. 나를 알기 전에는 절대 돈 투자하지 말라. 100점 100패예요. 그럼 이게 정말 거기에 매몰되면 도박 중독이랑 좀 비슷하게 가겠네요. 도파민형 투자자와 세로토닌형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요? 뇌 신경조달 물질 중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는데 네네. 도파민이라는 건 우리 몸을 좀 일으키는 에너지, 자동차로 치면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 오케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도파민 이 정도 있거든요. 오케이. 퇴근할 때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우리 몸을 이끌어주고 우리가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그렇구나. 근데 이 도파민이 너무 하이가 되면은 사람이 텐션이 너무 높아져서 실수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실수, 평소에 안 하던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세로토닌이 뭐냐면 도파민이 너무 높을 때 안심 호르몬, 안정 호르몬,
세로토닌이 있어야 사람이 좀 안정되고 차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비율이 중요한데 도파민이 90% 넘고 세로토닌이 적은 분들은 모든 걸 좀 위험하게 도박적으로 해요. 무조건 된다. 정치 테마주 올인하자. 이런 분들한테 분할 매수라는 건 없어요. 네. 이런 분들은 바로 그냥 이거 좋겠는데 9시에 딱 생각하면 9시 1분에 올인 박아버리고 도박형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세로토닌형 90% 이상일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굉장히 장기 투자. 이런 분들은 초우량주, 코스피 1, 2등 네. 이런 것만 해놓고 적금형 투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정말 비율이 중요하겠네요. 비율이 중요하죠. 초보자일 때는 기본적으로 도파민 2, 뭐 세로토닌 8 이 정도로 좀 안정형 투자자가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게 하면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들 이래요. S전자 투자해서 3% 먹을 거면 주식 뭐하러 하냐? 그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2배, 3배 먹겠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그 출발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초보일 때는 절대 200%, 300%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구나. 나 같은 마인드는 진짜 망하기 딱 좋다. 이런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내 친구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번에 뭐 따상돼가지고 뭐 200% 넘었는데 네. 그거는 100에 1명이에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그렇게 초심자의 행운으로 2배, 3배 먹더라도 곧 실패를 해요. 행운이었으니까. 얻어 걸린 거죠. 얻어걸린 거였어. 그런 건 지키지를 못해요. 내가 합리적인 투자로 얻은 수익이 아니라 정말 운 좋게 얻은 수익은 필연적인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거를 정말 귀한 깨달음으로 얻으시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아픈 반성으로 교훈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투자와 투기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갈리게 되는 걸까요? 꼭 필요한 돈을 무리해서 은행에 신용을 빌려서 대출을 해서 주식에 다 넣었다. 이거는 투기죠. 내 여유 자금의 20% 안으로만 투자를 해야 이게 투자입니다. 아니 여유 자금 중에서도 20%요? 네.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절대로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여유 자금의 10분의 1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초보자들은 이 주식 좋은데 그냥 당일날 사요. 절대 안 돼요. 최소 일주일은 고민하고 사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지금 오르고 있어. 이게 막 오르는 게 보면 이때 빨리 들어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솔직히. 빨리 올라타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남들 먹은 것처럼 따라잡아야 된다. 달리는 말에 빨리 올라타야지. 이거 투기예요. 그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아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S전자 수십 년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들어가든 내일 들어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뭐 장기 투자 10년 이상 할 건데. 그치.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주식이란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건 내 마음이 이미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지켜보고 정말 이건 확실하게 오를 만한 주식이다. 장기적으로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우량주다. 이런 주식을 골라 사야 되는 거지. 이거 오늘 당장 사야 돼. 이거 오늘 당장 해가지고 치고 빠져야 돼. 최대한 먹어야 돼. 이건 이미 내가 투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맞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과거를 한번 복귀해 봤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는 하루 이틀은 오르는데 이따가 또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냐. 제가 이제야 깨닫는데요. 주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우리가 나쁜 거지. 종목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S전자 지금 안 오른다고 사람들이 엄청 욕하는데요. 그게 뭐 감옥에 가 있는 회장님 탓이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애초에 틀린 겁니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틀렸다. 몇 년 뒤를 바라보고 꾸준하게 일기를 쓰듯이 운동을 하듯이 주식을 해야 내가 성장하는 게 있지. 운으로 투자를 하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처음 몇 번은 성공해도 필연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투자함에 있어서는 정말 좀 합리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좀 똑똑하게 판단하는 능력 그거 기를 수 있나요? 그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 조화가 돼야 주식 잘한다고 생각을 얘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합리적이라는 게 사실 이성의 힘인데 이성의 힘은 우리가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인지, 감정, 행동의 어떤 그 삼각형이 있어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맞아.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감정 다스리기. 이 훈련을 하려면 우리가 루틴의 어떤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객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가계부 쓰기. 오늘 뭘 했다 이런 일기요? 네. 가계부 쓰는 게 왜 중요하냐. 나라는 사람을 종목으로 봤을 때 나는 지금 흑자인가 적자인가. 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불량 기업이고 적자 기업인데 어딜 투자를 합니까? 내가 우선 분기별로 흑자를 보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우선 내가 부채가 이만큼이고 계속 적자만 나고 있는데 어딜 투자해요? 그렇네. 일기를 쓰고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의 종목 분석, 재무제표 분석부터 해야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 쓰고 가계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냉정하게 나에 대해서 숫자로 알 수 있어야 숫자랑 친숙해져요. 주식하는 투자하는 분들이 선생님 연봉 얼마세요? 월급 얼마세요? 이러면은 뭐 몇백만 원 돼요. 이러면 아예 틀린 거예요. 몇만 원 단위까지 몇천 원 단위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0.1% 그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0.1% 무시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본다고 해도 0.1%면 그 몇만 원 단위는 중요한 건데 이거를 내가 되게 흘려 넘기고 세뇌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기적으로 그 숫자랑 친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루틴, 습관 이거부터 철저하게 해야 내가 나중에 감정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기 생활이 망가져 있는 사람은 결국은 투자도 제대로 못한다. 본업이 망가진 사람은 절대 장기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초보자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자를 따라잡겠다. 하루아침에 내가 1,000만 원으로 1억을 벌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